자, 안녕하세요. 제이든의 소방학 14번째입니다. 자, 앞 시간에 소화론까지 우리 소방공학론을 기본적인 단편 영상 정리를 하고요. 소방 역사부터. 그리고 이제 소방공학에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유체역학. 유체역학이라면은요, 우리 소방학과뿐만이 아니고 화학과 그리고 토목과 등에서 한 학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 한 학기 배우는 것을 20-30분 안에 제가 그 개념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20-30분 가지고 한 학기 배우는 것에 부응하느냐? 거의 시험에 맞춰질 수 있게끔 제가 개발한 단축학습법을 가지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일단 유체가 무엇인가? 유체는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액체하고 기체가 흐르죠? 고체는 흐르지 않죠. 이걸 유체라고 해요. 유체가. 우리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요. 위험물 안전관리에서 위험물이라고 하면 그 법에서 위험물은 액체하고 고체만을 얘기해요. 기체는 너무너무 위험해서 기체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체법은 고압가스법, 액화가스법, 도시가스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스 자격증이 따로 있고 위험물 자격증이 따로 있듯이 그거는 고체하고 액체인데 유체는 고체하고 액체가 아니고 기체하고 액체예요. 이 두 가지를 유체라고 해요. 고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부터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물도 액체죠. 공기는 기체죠. 이런 걸 유체라고 그래요. 되겠죠? 또 소방에서는 공기도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니까 유체가 필요해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한 학기 것을 20-30분으로 끝내버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세 가지 용어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조금 부연 설명이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유체역학에서는요, 첫 번째 제일 잘 나오는 게 공동현상이 잘 나와요. 공동현상은 영어로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수격작용이 그 다음에 잘 나와요. 수격작용은 영어로 워터 해머라고 그래요. 세 번째, 맥동현상. 맥박이 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거는 우리 펄스, 맥박을 펄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서징 현상. 영어로는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현상이 무엇인지, 수격작용이 무엇인지, 맥동현상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설명에 들어갑니다. 제가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단편 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PPT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판사하면서 하면 좀 같이 와닿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이제 하고 나면 이 말도 해주고 싶었다, 이 말도 해주고 싶었다 이런 게 드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번 할 거니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의 제가 지금 20몇 년 동안 소방 강의를 하면서요 거의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공동현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쉬운 JD운의 소방이죠. 쉽게 할게요. 공기방울이 움직인다. 공기방울의 공자, 움직일 동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기방울이 어디서 움직여요? 배관 등에서 움직이는 현상이다. 이러면 쉬워지죠? 움직이는 현상. 그래서 움직일 동자, 움직이는 현상. 그렇죠? 움직인다가 이제 움직일 동자 있잖아요. 이제 공동현상. 그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할까?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배관에 뭐 보일러 하시는 분은 에어가 찼다. 에어가 뭐예요? 공기가 찼다. 공기가 차서 이제 이게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죠? 그래서 에어를 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기 공동현상이에요. 자, 그다음에 수격작용은 물의 격투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의 격투기. 그래서 물, 격, 작용. 그래서 영어로요. 워터, 물, 해머, 망치, 물망치. 그죠? 물의 격투기 현상.
그래서 물이 부딪히는 현상이죠. 부딪히니까 격투기죠. 배관에서 물이 가다가 부딪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관에서 벽면을 때리는 현상이라고 시험에 나왔어. 벽면을 때린다. 배관 벽면을 때린다. 때리는 현상.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시험에 나왔어. 벽면을 치는 현상, 벽면을 때리는 현상, 공동현상, 에어가 찬 현상. 자, 맥동현상은 맥박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겠죠? 맥동할 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배관 내에 이제 이렇게 수격장이 생기고 공동현상이 생기면 이게 물이 유체죠? 유체가 고체는 아니고요. 액체하고 기체를 유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기방울이든지 물이든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런 작용이 나오면. 그래서 맥동 현상이에요. 맥박이 움직이는 현상과 같다. 그래서 서징 현상이라 서징 현상. 그래서 맥동 현상은 그렇게 직역을 해가지고요. 직역. 맥박이라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맥박이 움직이듯 한 현상이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 송출 압력 변화로 주기적인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공기를 보내는 압력이 배관 안에서 주기적으로 변동이 생기죠. 그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잘 나온다겠죠. 공동현상이. 자, 공동현상을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그림을 피카소 그림 그린다는 거 뭐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그러면은 물은 어떻게 끌어올리죠? 모타 펌프로 끌어올려요. 펌프의 약자요.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배관에 공기방울이 생기면은 공동현상, 배관이 가다 부딪히면 수경현상, 그래서 흔들리면은 배관 안에서 이제 유체가 흔들리면 맥동현상. 근데 여기 이제 물레방아 있죠. 물레방아 원리 알고 있죠. 물레방아 원리는 전기를 안 꼽아도 올라오죠. 물이 올라왔다 다시 내려갔다 하고 있죠. 그 물레방아 원리예요. 물레방아는 원심력 원리죠. 물이. 그래서 이제 소방에서 사용하는 펌프는 전부 원심 펌프인데 이제 물레방아 원리에 이제 원리를 따서 만든 게 이제 펌프거든요. 모타 펌프의 약자예요. 이제 전기를 꼽죠. 전기를 꼽으면 이게 빨라지죠. 왱 하고 빨리 돌죠. 물레방아보다 10배, 20배 빨리 돌죠. 그러면은 선풍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선풍기예요. 선풍기 날개. 요거는 뭐라 하죠? 선풍기 머리라고 안 하죠. 대가리라고 하죠. 대가리. 그리고 이제 선풍기 요거는 이제 받침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전기를 꼽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꼽아가지고 요걸 모터를 돌리죠. 모터를 돌리면은 요게 날개를 임펠러라고 그래요. 임펠러 영어로 임펠러. 날개가 공기를 움직이죠.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움직여서 시원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터 펌프는 물을 움직여 가지고 뽑아 올라요. 그래서 우리 물레방아의 원리 보면 물레방아에 요 계단이 이렇게 있죠. 계단에 물이 이렇게 물레방아가 왼쪽 돌도 오른쪽 돌도 물이 이렇게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고 요거 임펠러 그죠? 이렇게 요거 날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날개 선풍기로 말하면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물이 빨리 돌면은 물이 이렇게 촥 차고 오죠? 차고 올라오겠죠? 전기 꼽아서 물레방아를 빨리 놓으면 그래서 전기를 꼽으면은요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촥 차고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은 데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좀 못생겼죠? 그러면은 여기 펌프가 이제 이렇게 원심력으로 물레방아를 해서 촥 해서 물이 이렇게 가야 하는 여기에 탁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수격작용이에요. 워터햄머. 어렵게 말하면은요. 동압이 정압으로 변한 거죠. 동압. 움직이다가 부딪혀가지고 정압으로 변하는 거죠. 정압이. 조금 쉬운 말로 배관에서 벽면을 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공기가 생길 수 있죠. 공기방울이. 여기 공동현상이에요. 공동현상.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입이고 여기 이거죠. 커피 한잔 합시다.
진짜 커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커피. 그럼 요게 이렇게 해서 요게 빨대죠. 빨대. 요게 이제 커피죠. 요게 입이죠. 입. 입으로 사람 입으로 이걸 빨아 올리면은 치과에 가서요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아직 그죠? 스케일링을 해서 아직 입이 불편해요. 그럼 빨아 올리면은 힘이 없어요 입이. 그럼 뽀글뽀글 하고 올라오겠죠. 힘 있게 쫙 빨아 올리면 진공 상태에서 쭉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입이 이거고요. 빨대가 배관이고요. 커피가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쉬워져요. 자, 입으로 커피를 빨아 올립니다. 이게 빨대고요. 그죠? 근데 원심력으로 전기로서 꼽아서 올리죠. 올리는데 이게 약하면 공기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진공 상태에서 빨아 올려야지 쭉 빨아 올리죠. 우리 빨대로 빨아 올릴 때 진공에서 쭉 빨아 올리죠.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90살, 100살 먹은 할머니께서 커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빨아 올 때 살살 빨아 올리면 뽀로로 하면서 올라오죠. 이게 공동현상이에요. 에어가 찬 현상이죠. 공기가 찼다. 그죠? 쉬워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공동현상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한 학기 배우는 걸 여기서 끝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쪽에 적을게요. 첫 번째, 펌프 위치가 높을수록 펌프가 높으면은요 빨대가 길어지죠. 그죠? 그러면 힘들죠. 공기방울이 생기겠죠? 발생 원인 적어요. 발생 원인. 공동현상 발생 원인. 공동현상. 공기방울이 움직이는 현상. 두 번째, 물이 유체가 고온일수록 고온이면 좀 퍼지겠죠? 그죠? 쉽죠? 여기까지는? 그럼 펌프가 높다는 것은 빨대가 기니까 압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빨아 올리는 압력이 기니까. 그러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펌프를 낮추는 게 방지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방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배관이 가늘수록. 자, 배관이 이런 배관이 있죠? 이런 배관이 있고요. 이런 배관이 있어요. 넓은 배관이 있고 좁은 배관이. 물이 올라가면서 물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수격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작게 생기면 수격 현상이라 하고 많이 생겼을 때 수격 현상이라 하는 거죠. 많이. 자, 부딪혀서 공기방울이 생기고 부딪혀서 진공 상태가 아니고 공기방울이 생길 수 있어요. 올라가면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혀요. 부딪히죠? 부딪히고. 근데 여기는 배관이 없네. 여기 올라가는 물은 그죠? 여기는 안 부딪히죠. 그럼 배관이 가늘면은 공기방울이 더 많이 생기고 배관이 넓으면은 이 사이드에는 생기지만 가운데는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배관이 가늘수록 더 많이 생긴다. 발생 원인. 놓고 가 복바. 자, 그다음에 4번 배관이 복잡할수록. 이건 암기법이에요. 놓고 가 복바. 배관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배관이 반듯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복잡해졌다. 그럼 뭐예요? 부딪혀서 생기고 또 부딪혀 생기고 부딪혀 생기고 부딪혀 생기고 부딪혀 생기고 되겠죠? 5번 임펠러 속도가 선풍기로 말하면 날개. 선풍기는 날개로 공기를 돌리죠. 모터 펌프는 뭐예요? 물을 돌리죠. 그죠? 그래서 임펠러 속도가 임펠러라 해도 되고 그냥 속도가 빠를수록 물 속도 임펠러 속도가 빠르면 물 속도가 빠르죠. 빠르니까 이제 부딪혀 가지고 생기죠. 천천히 하면. 그러면 빠르니까 빨리 일정 양을 뽑아 올려야 불을 끄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뽑아 올리는데 그러면은 빠르면은 공동현상이 생기니까 이제 배관을 2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모터 펌프를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방지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빠를수록. 자, 그래서 암기법이 이게 이제 한 학기를 배우는 거예요. 펌프가 높을수록 위치가. 그럼 낮추면 돼요. 방지 방법도 적어봐요. 안 적어도 되겠죠. 낮출수록. 그다음에 물이 고온일수록 배관이 가늘수록 배관이 복잡할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물의 속도, 임펠러가 빠르니까 물의 속도도 빠르. 임펠러는 날개바퀴라고 해요. 날개바퀴. 순수한 우리로 말하면 날개바퀴. 선풍기로 말하면 날개인데 요거는 이제 저 뭐죠? 그 뭐예요? 요거 계단 같은 거 물레방아로 말하면 이게 날개바퀴. 물 돌리는 거죠. 빠를수록 해서 놓고 가복바, 놓고 가고빠, 놓고 가고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야 그 한 학기를 정리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온도를 낮추는 게 방지 대책 쪽에 방지 대책은 이렇게 돼요. 방지 대책은 이걸 낮추는 거죠. 펌프 위치를 낮춰요. 펌프 위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게 쫙 빨아 올라와지겠죠, 그죠? 펌프 위치를 수온보다 이보다 더 낮게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는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 수온보다 낮은 위치로. 그럼 공동현상이 안 생기죠. 그런데 이제 펌프 위치를 낮게 할수록 이거 작아지죠. 빨대가 요 커피잔하고 입하고 빨대로 계산하면 그러면 이게 적게 생기죠. 그래서 이걸 낮출수록 낮게 할수록 요 개념을 잡아주면 돼요. 그다음 물을 차게 할수록 그죠? 그다음에 배관이 간단하게 할수록 그리고 요것도 간단하게 할수록 그리고 요건 속도를 늦출수록 그러면 일정량이 속도가 늦으면 일정량이 물이 안 올라오니까 배관을 이중배관 그죠? 이중배관을 설치한다. 이중배관 설치하니까 힘이 없어요. 모터 펌프가로 모터 펌프를 양펌프 2개 펌프를 2개 설치한다. 설치. 이 개념을 잡아주면은 방지 대책이 되고 이 개념을 잡아주면 발생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결국에 방지 대책은 온도를 낮추고 그죠? 차게 하고 압력을 그죠? 압력도 변화를 시켜줘야죠. 그죠? 압력은 높게 해야지. 그죠? 그리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줘야 하잖아. 진공 상태. 위치를 낮추고 위치. 자, 온도를 낮추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방지 대책은 온도를 낮추고 펌프 위치를 P 위치, 물의 온도죠. 위치를 낮추고 요걸 낮추고 그죠? 그렇게 하면 온도하고 위치 이런 걸 낮추게 되면은 공동현상 방지 대책이 되겠네요. 그리고 뭘 또 낮춰야 속도도 낮춰야죠. 속도. 임펠러 속도가 빠르니까 속도도 낮추고 온도 낮추고 위치 낮추고 속도 낮추고. 그래서 시간이 그죠? 15분. 아까 제가 여기 16시 15분 한 것은 지금 18시 15분. 지금 6시 15분에 시작해서 35분이니까 30분. 15분? 35, 20분 됐어요. 20분. 자, 공동현상은 짧게 해서 3가지로 끝냈습니다. 공동현상, 수격작용, 맥동현상. 그죠? 3가지. 요거는 용어가 나오고요. 요거는 발생 원인하고 방지 대책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우리 공동현상에서 우리 그 TV 우리 퀴즈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우리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베르누이가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유척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수십 사람이 등장하는데 과학이니까요. 베르누이가 정리한 게 있어요. 그 베르누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분무기 그리고 이제 그 스프레이 그리고 비행기가 쇳덩이가 뜨잖아요. 이런 게 다 베르누이 정리해서 발생된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베르누이 정리도 인터넷에 읽어보면은요, 이해가 됐는데 뒤에 가면 또 꼬이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꼬여요. 배관이 가다가 이렇게 커질 수도 있죠. 그죠? 또 가다가 또 적어질 수도 있죠. 그죠? 또 가다가 커질 수도 있죠. 그러면 압력이 좁은 데가 많이 생기냐, 넓은 데가 많이 생기냐, 속도가 좁은 데가 많이 빠르냐, 넓은 데가 빠르냐, 이게 혼동이 돼요. 그래서 베르누이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일반 사람의 반대로 생각하면 좀 쉬워져요. 그러면 여기는 압력이 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가 압력이 클 거로 생각했죠. 아니에요. 여기가 커요.
그래서 베르누이 여기는 압력이 적어요. 좁으니까. 그럼 여기는요? 좁으니까 압력이 적죠. 자, 이거는 혼동되니까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여기는요, 압력이 커요. 그러면 압력하고 이 속도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압력이 크면은 배관이 크니까 물이 이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커요. 공기도 이쪽으로 모이잖아요. 넓은 데로 좁은 데보다. 우리가 불나면은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아요. 넓은 공간에 사람이 많아요. 넓은 공간으로 사람이 피난을 하죠. 그죠? 그럼 이쪽에 인구 밀도가 빡빡해지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밀도도 커지는 거죠.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면 압력이 커지면은 속도는 작아지는 겁니다. 베르누이 정리. 베르누이 정리에서 자, 여기 공기, 물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있는데 공기는 넓은 데로 갈라가죠. 그러면 이쪽이 빵빵해요. 이쪽은 적어져요. 자,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듭니다. 더 쉬운 소방학개론. 우리 공원에 가면은요, 키다리 아저씨가 이런 풍선을 가지고 뭘 만들어서 오리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막 줘요. 어린아이들. 자, 풍선이 긴 풍선이 있죠. 여기 손을 이렇게 꽉 잡으면은 이게 좁아지죠. 손을 잡으면은. 그러면 이쪽이 뿡뿡하겠죠. 여기 뿡뿡하겠죠. 왜 뿡뿡할까요? 압력이 크니까 뿡뿡해요. 압력이 크니까. 그죠? 이쪽으로 불룩하다 이거죠. 압력이 크니까 불룩해요. 맞죠? 요거는 이해되겠죠? 크니까. 그럼 이 속에는 여기는 좁아졌죠? 요거는 압력이 적은 거예요. 압력이 적어. 그럼 아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건 이해되죠? 벌써? 적은 데가 압력이 적은 거죠. 요거 뿡뿡한 데가 이게 그죠? 압력이 커진 거죠. 압력이 크다. 여기도 압력이 크다. 요거 지워버리고요. 그죠? 압력이 크다. 그래서 풍선을 가지고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압력이 큰 데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공기나 이게 압력이 크니까. 그죠? 지나가는 유체가 흐를 유자인데. 그죠? 압력이 적은 데가 이거 손으로 잡는데. 그죠? 이렇게 잡으면은 이쪽이 뿡뿡해지죠. 풍선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15분, 40분 조금. 그죠? 이렇게 돼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모터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으로요, 위험물 탱크에 불이 나면은 평연화 주입 방식으로 끄는 게 좋거든요. 기름 탱크에 100만 리터 이상인 기름 탱크. 사람은 얼마네요? 요만해요. 계단이 있어요. 사람 타고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서 여기가 15m짜리예요. 100만 리터 탱크. 여기는 20-30m가 되겠죠. 사람은 이만하니까. 사람이 너무 못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요게 베르누이 정리에서 이태리 벤츄리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요게 이렇게 가는 요 배관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배관을 끼워요. 양쪽으로. 요 배관. 요게 벤투리 관이에요. 사람 이름 따서 벤투리 관. 자, 모터 펌프가 전기 꼽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꼽으니까 물 뽑아 올리죠. 뽑아 올려서 가는데 역시 수격 작용도 생기고 가는데 갑자기 관이 가늘어져요. 갑자기 관이 가늘어지면은 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늘어지면은 여기가 압력이 높아요. 여기가 압력이 높아요. 여기가 압력이 높아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이 가는데 이 배관이 가늘어져 여기가 압력이 낮죠. 압력이 낮잖아요. 그죠? 배관이. 그죠? 여기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 가는 배관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 배관이 이렇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적어져요. 좁으니까 압력이 적어져. 소자. 그죠? 그럼 여기가 압력이 높아요.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고 여기만 좁아요. 그러면 압력이 좁은 데서 높은데 이 배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요게 분무기 원리. 스프레이 원리가 되죠. 전기 안 꼽아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뿜어지잖아요. 압력이 낮아요.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반대죠. 여기가 높아요. 이쪽이 압력이 높은 데죠. 높은 데는 낮은 데로. 그래서 무독성, 독성이 없는 불소계통에 계면활성제 수용액, 즉 세제물이 올라가요. 순수한 물이 가서 배관에서 혼합을 하죠. 배관이 라인 파이프죠. 혼합해서 여기서 이제 거품을 만들어서 이제 거품을
요 마이크처럼 그물망이 되면 거품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죠.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죠. 뚫고 올라가요. 그럼 불 났을 때 세계적으로 이제 유리탱크에 100만 리터 유리탱크 불 났을 때 이렇게 표면화 주입 방식 SIS 서브 인젝션, 서브 밑에서 인젝션 주입을 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 차단해서 꺼지는 거죠. 이거를 표면화 주입 방식이라 하고 수송막포하고 이제 불화단 배포가 이걸 썼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은 시간이 남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 우리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관로 혼합 장치, 배관 혼합 장치 소형에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밑에서 쳐주고 위에서 빨아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널 프레저 혼합 장치, 압력 혼합 장치가 되죠. 펌프와 발포 기준관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에 의하여 사용하면 라인 혼합 장치가 되고, 펌프와 발포 기준관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과 앤드 펌프 가압수 압력으로 쳐주는 게 하나 더 있으면은 프레저 압력 혼합 장치, 프레저가 PRESS죠. PRESS. 압력 혼합 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시간 남아서 했고요. 이제 우리 유척학, 이것도 유척학이 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한 학기에 제2두뇌 소방학의 유척학의 개념이 한 30분 안 되게 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